4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 1일 합격 노트, 오늘 했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을 했습니다. 목적. 시험에는 21회 시험에 나오고 지금 12년 동안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 제고입니다. 전문성 제고인데 공신력 제고 X. 전문성 제고라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중개 업무를 육성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업무가 아니라 중개업을 육성합니다. 그리고 국민재산권 보호가 아니라 국민경제 이바지입니다. 자, 용어정의. 중개는 중개대상물,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하는 것입니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를 받고 업으로 하는 것,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외국에서 자격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개사는 자격을 취득해서 개업을 하면 개업공개사, 옛날 중개업자라고 불렀습니다. 취직을 하면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고, 보조원은 중개 업무 못하고 보조만 할 수 있죠. 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이어야 합니다. 보조원은. 중개상물,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것을 중개대상물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에는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에서 각각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된다. 해마다. 자, 그러면 오늘 했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 이런 말 없습니다. 말은 좋은 말인데 중개업무를 규율한다는 말 없습니다. 그래서 X고요. 자,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 행위를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3개가 들어가면 중개업이죠. 이거 판례인데 시험에 10번 이상 나왔던 판례인데요. 이 판례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무등록 중개업자, 즉 컨설팅 업자가 중개를 하다가 적발됐어요. 그래서 컨설팅 업자한테 검사가 유도신문 했어요. 너 중개업 했지? 이렇게 하니까 검사들 그 신문 기법이 있어요. 저도 한번 검찰 조사 받아봤는데요. 처음에 조사 받으니까 막 벌벌벌 떨리고 무섭더라고. 처음으로 가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 신문실에 보면은 이제 또 수사관들이 해. 검사가 직접 안 하고 아주 중대한 범죄는 검사가 직접 하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불 켜놓고 막 저한테 불빛 비춰놓고 상대방이 안 때려도 고문하는 게 불빛 계속 비춰놓고 수사관들은 한 10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돌아가서 10시간 조사했다고 하면 수사관은 여러 명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한다고. 옛날 아까 사람이 물었던 걸 또 묻는다고요. 그 틀리면 아까하고 왜 다른데 이렇게 또 치조를 한다고요. 그러면 뭔 거짓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헷갈려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요. 처음에 일단 잡혀가서 막 벌벌 떨고 있으니까 담배 한 대 피워서 이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겁먹냐,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은 가속하다 잡혀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살다 보면 뭐 가속할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면서 담배 피라고 담배 다 피우고 나니까 이제 조사합시다 해놓고 하니까 그때부터 반말로 하더라고. 너 가속했지. 이제 반말로 하는 거 약간은 존댓말 하다. 그러니까 가속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너 아까 바쁘다고 했잖아. 제가 바쁘냐 물으니까 예 했거든. 모르고 대답을. 그 검사가 묻는데 모르고 예 하다 보면 잡혀 들어가요. 아니라고 해야 돼. 웬만하면 묻는 거. 바쁘신 모양이죠. 이렇게 하니까 예 바빴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라고. 그 바쁜 놈이 천천히 가는 거 봤어. 이렇게 하니까 못 봤습니다. 그럼 가속했잖아 하니까 예 조금 했는데요. 조금이든 뭐든 어쨌든 했잖아. 그럼 했다고 적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마찬가지 이것도 무등록 중개업자가 잡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너 중개업 했지 하니까 중개업 안 했는데요. 어쨌든 한 건 했잖아 오늘 하니까 몇 건 안 했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몇 건 안 해도 어쨌든 중개를 업으로 했으면 직업적으로 했으면 중개업이기 때문에 결론은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예요.
이 사건 번호를 보니까 도라고 돼 있죠. 도. 사건 번호가 도라고 돼 있는데요. 뭐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가나다가 있고요. 고노도가 있어요. 고노도. 이거는 민사사건이고 이건 형사사건이고 1심 판결,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앞에 다자가 붙어요. 민법 판례는. 이거는 도가 붙었다는 건 형사사건 판례라는 거예요. 즉 컨설팅업자가 컨설팅에 부수해서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업으로 한 이상, 반복한 이상 중개업이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라고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 검사가 신문했을 때 난 한 건밖에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한 건만 했는데요. 이렇게 우겨야 되겠죠. 만약 여러 번 한 게 적발된 적이 없다면 업으로 한 경우, 업으로 했다는 건 한 건만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주된 업무는 컨설팅을 했고 중개업은 부수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업으로 했다면 중개업이라고요. 만약 컨설팅만 했다면 자격증 취득할 필요 없죠? 컨설팅은 아무나 해도 돼요. 개업공개사도 컨설팅 해도 되고, 그 개업공개사가 컨설팅하고 컨설팅 수수료 받으면은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에요. 물론 판례는 오로지 명목만 컨설팅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해준 게 없다면 그건 중개보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위반이라는 판례도 있어요. 컨설팅이라는 게 뭡니까? 타당성 분석이 컨설팅이잖아요. 만약 여기에 있는 건물을 매매를 중개해 준다면 여기 유동인구가 얼마다, 수익률이 얼마 나온다, 이런 거 해주는 게 컨설팅이라고요. 컨설팅에 부수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직업으로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된다. 앞에서도 했던 겁니다. 중개란 중개사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가 빠져서 X라고요.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이게 어렵죠? 그 밖의 권리 빠져서 X라고요. 그 밖의 권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이런 게 있었죠? 그 밖의 권리가 빠져서 X라고요. 그 용어 중에 중개사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라고요. 기출문제 나왔는데 어려워요. 그 밖의 권리가 빠졌다고 X. 별로 바람직한 문제는 아닌데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냥 등록을 한 자라고 했어요. 등록을 한 자.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 다 X. 등록을 했다면 중개업을 영위 안 하고 처음에 한 건 하더라도 그럼 개업공개사니까 처벌 안 받는다고요. 등록하고 한 건도 안 하고 처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계속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이 말이 X라고요.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냥 등록을 한 자. 개업공개사란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한다. 중개업을 영위하든 안 하든 등록만 하면 개업공개사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만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만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만 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업무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고 둘 다 기출문제 지문이다. 이게 굉장히 말장난이 심하고 최고 어렵다고 했어요. 오늘 하는 내용이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보조도 할 수 있지만 중개업무도 할 수 있다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보조만을 하는 자 X입니다. 보조원이란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뭐가 빠져서 X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이 빠져서 X라고요.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 있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 할 수 없고요. 맞아요. 중개업무 할 수 없고 중개보조원은 보조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나 둘 다 보조는 할 수 있다고 했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이 빠져서 X라고요. 공인중개사로서 보조하면 소속공인중개사라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서 중개한 일방 중개도 중개에 해당된다. 기출문제인데요. 일방, 한쪽으로부터 의뢰받으면 이걸 또 공동중개라고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중개에 참여한 모든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나중에 잘못되면 손해배상은 중개행위만 손해배상 책임한다고 만약에 직원이 퇴근하다가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다가 싸움해가지고 손해 입힌 거는 그건 중개 행위가 아니죠. 중개 사고가 아니죠. 개업공개사가 사장이 책임질 필요 없다고. 중개 행위, 중개에 해당하는 경우만 중개 사고로 손해배상을 한다고요. 따라서 공동중개 여러 명의 개업공개사가 개입되어서 사고가 발생했으면 그 모든 개업공개사 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으면은 단독 중개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고 한쪽 당사자로부터만 의뢰받으면 일방 중개라고도 하고 또는 공동 중개라고도 합니다. 중개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8번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중개의 대상이 되나 그 저당권의 설정이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또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거는 사건번호를 안 적어놨네요. 이것도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 금전소비대차, 민법에 대차는 3개가 있죠. 금전소비대차, 임대차, 사용대차, 민법에 3개가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냥 차용증 쓰는 거예요. 차용증. 돈 빌려주는 게 금전소비대차예요. 돈 빌려주는 거. 소비대차라는 건 뭐냐면 소비하고 똑같은 물건을 안 줘도 되잖아요. 돈을 만약에 1억 빌렸으면 빌려간 돈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가치만 똑같으면 되죠. 쌀을 한 대 빌렸으면 나중에 그 빌려간 쌀을 말고 다른 쌀 갖다 줘도 되잖아요. 그게 소비하고 없는데 옛날 거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돈 써버리고 나면 그 돈 옛날 돈 그대로 못 가져오죠. 그냥 1억만 가져오면 된다고요. 다른 돈이라도. 그게 소비대차인데 어쨌든 우리 소비대차는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임대차만 시험 범위고 사용대차도 시험 범위가 아니죠.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하는 걸 임대차, 사용대차는 돈 안 주고 공짜로 사용하는 걸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돈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그것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고 따라서 개업공개사가 아닌 무등록 중개업자가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은행에 대출 알선하고 대출 커미션을 받아 먹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판례예요.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역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된다는 판례라고요. 중개 대상이 아니다 해서 X입니다. 중개 대상입니다.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모르더라도 내용은 모르더라도 그래도 일단 일찍 아침에 오시면 좀 최소한 한 30분 전에 와서 미리 좀 공부하는 게 좋아요. 예습이. 교육심리학자들은 복습보다 예습이 더 효과적이라고 돼 있어요. 아마 뭐 우리 공인중개사 강의하는 선생님들은 제가 다른 분들 강의 들어보니까 거의 다 복습하라고 하더라고요. 예습하라 소리는 안 하고요. 근데 복습이 좋으냐, 예습이 좋으냐, 필기하는 게 좋으냐, 필기 안 하는 게 좋으냐, 이거는 답이 없어요. 내가 해보고 나한테 맞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나한테 맞아야지 그걸 모든 사람한테 일반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공부는 해봐야 내가 이게 예습을 하는 게 좋은지, 복습을 하는 게 좋은지, 필기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내가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지금 1999년부터 강의해가지고 한 23, 4년째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빅데이터 통계를 내보니까 뭐가 좋은지 선악을 구분할 수 없어요. 필기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 필기 안 해도 되도록 제가 칠판에 다 필기를 미리 해놨어요. 옛날에는 사실 이렇게 강의를 안 했거든요. 그냥 책에 있는 것만 했는데 요즘은 젊은 분들은 또 이게
대학교에서도 다 이렇게 해요. 강의를 요즘은 PPT로 강의를 하더라고. 추세가 불핀을 거의 안 적더라고요. 대학교에서도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좋긴 하더라고. 제가 봐도. 어쨌든 미리 좀 30분 전에 와서 문제 풀어보고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읽어보고 풀어보고 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요. 물론 나중에 복습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매일 아침에 30분만 일찍 와서 푸는 거 엄청나게 도움 많이 돼요. 30분만 일찍 오면. 지금 전 과목 다 문제 내드릴 거예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자, 9번입니다. 우연히 노래도 있던데 우연히 하면 직업이 아니다. 직업이 아니니까 아무나 해도 된다고. 직업을 안 하고 그냥 한두 번 중개하는 거 친인척 한 명 소개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웃집 사람들 한 건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없어요. 우연히 한두 번 했다면 꼭 자격증 따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을 하는 거는 직업적으로 하려고 등록하는 거죠. 등록 대장에 올리는 거는 저도 1년에 한 건 정도는 평균 중개해요. 저도 자격증은 땄지만 등록은 안 돼 있거든요. 등록 안 돼 있으면 개업공개사 아니에요. 개업공개사 아니면 자격증 따고 한다고 똑같아요. 무등록자라고 개업공개사는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한두 건 중개하는 건 상관없다. 그래서 저는 SNS 프로필에 전부 다 사진을 뭐 올려놨냐면 중개사무소에서 그 모가지까지 올라오는 의자 뒤에 놔놓고 사진 찍어놓고 지도 나와 있는데 중개업소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도 나와 있고 뒤에 그런 거 있죠. 거기서 프로필 사진 찍어가지고 SNS 올려놓으니까 친구들이 전화 오더라고. 너 복덕방도 하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다 다 한다. 복덕방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다 한다 하니까 그러면 내 땅 좀 팔아달라 해가지고 제가 몇 건씩 중개해요. 1년에 한 건 정도 해요. 한 건. 한 건 하는 거는 중개업은 아닙니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항상 간판을 내걸고 있는 상태에서 1회 중개행위를 하여 보수를 받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간판 달면 반복할 의사가 있다고 했죠? 간판 달아놨다는 것은 손님 오면 받을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록 한 건만 해도 간판 달고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고 등록 안 하고 하면 간판 안 달고 SNS에 그냥 올려놓은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취직을 하거나 개업하려면은 지금부터 SNS 그냥 블로그 같은 거 이런 걸 매일 일기듯 요즘은 브이로그 이런 거 많이 하던데 그냥 일기 쓰듯이 조금씩 올려놓으면 나중에 아무리 연세가 나이가 많아도 취직하려고 하면 나이가 많아서 싫다 이러면 내 블로그 명함을 미리 만들어가 다니더라고. 블로그 주소 같은 거 만들어가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블로그 하고 나이는 있지만 내가 컴퓨터는 잘한다 이러면은 거의 100% 취직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SNS 활동 이런 거는 좀 하는 게 좋아요. 자, 간판 달고 하면 비록 한 건만 해도 중개업에 해당된다. 간판 안 달고 하면 한두 건 해가지고는 중개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이나 건물의 일부도 중개상에 해당하며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중개상물에 해당한다. 또한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피분양자, 수분양자 같은 말이라고 했죠? 분양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101동 705호가 박용덕이다. 분양받은 사람이 이렇게 정해진 거 선정되어 분양계약 체결이 완료된 후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 된다. 그러나 동호수가 특정되지 아니한 이른바 대토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리고 입주권의 경우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도 중개상물이 아니다. 오늘 한 게 가장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게 관념적이기 때문에 아까 법조문에 보셨지만 그냥 법조문에는 토지라고만 돼 있죠. 토지. 그래서 어렵기는 한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냥 계속 듣고 잊어먹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수업 한 번 듣고 하나도 모르겠다, 전혀 모르겠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동은 모든 성공의 가장 기초적인 핵심이다.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계획만 세우지 말고 계획 세우다가 1년 다 가요. 내년부터 자격증 꼭 공부해야지. 내년부터 살 빼야지. 필요 없다고. 지금 11월 달부터 해야 된다고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